네, 미국 현지 경제 상황과 소식들 정리해드리는 맨해튼아웃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봅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에서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요. 오늘 주제 선정하는데 애를 좀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는 CPI 지수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였었죠. 이 7%라고 하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었는데 이번 1월 CPI는 또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플레 지표를 자꾸만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그 7%를 기록하면서 그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또 악화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지표상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경에 이제 1월 CPI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오미크론의 여파가 아마 1월 말까지 지속되었었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1월의 CPI 지수도 최소한 12월에 있었던 7%나 또는 그 이상이 될 거라는 것에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차나 또는 지역차 등의 어떤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그 시장 물가 또 체감 물가에 대한 어떤 반응 또한 그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배에서 5배 이상 올랐다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소매 물가가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제 도매 물가까지도 3배에서 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또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표로 보나 또 어떤 체감 경기로 보나 현재 물가 상승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2년 동안 이제 지속되고 있다 보니 생필품들 중심으로 조금씩 약간 인상된 가격으로 고착화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1월 CPI 지수가 이제 어떻게 발표될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소비 심리와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CPI 발표로 인한 어떤 시장의 반응과 변동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품목별로 또는 이제 종목별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상대적으로 둔감했었던 분야들,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여행업 아니면 항공산업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예측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필품 중심으로 이 가격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올라간 채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공급 부족도 지금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그 미국의 물가 상승을 1차적인 원인 하나만 꼽는다라고 하면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또 이로 인한 유통 대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제 논리만으로도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을 간단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원인이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좀 전공법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직접적으로 유통 문제를 개선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서 차량 공급의 어떤 그 반도체 공급의 차질, 중고차 가격의 상승, 신차 가격의 동반 상승, 결국엔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거듭되는 이런 물가상의 부추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이제 확충하고 또 어떤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겠다라는 어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삼성이 텍사스 지역의 이제 테일러시에 21조 원 규모의 이제 파운드리 제2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 지역에 25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인텔에서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공장, 전기 자동차 공장 또는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등의 이런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어떤 그 많은 노력들이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기술력과 또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이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바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점검을 잠시 해봤는데 이와 더불어서 고용시장 상황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연준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또 좌지우지하는 두 번째 커다란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만 봤을 때에는 미국 고용시장 잘 회복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3월 FOMC 결과에 대해서 예측도 가능할까요? 네, 1월의 고용 지표가 전문가들의 예상과 훨씬 윗도는 이제 46만 7천 개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3개월, 4개월 계속적으로 평균 5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동안 계속 변동폭이 컸던 고용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임금 어떤 인력 공급과 또 수급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체감이 될 정도로 좋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 연준에서 물가 상승과 또 고용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 또는 결정에 어떤 적지 않은 혼란과 망설임이 많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2월 고용지표가 이번 달과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것처럼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된다면 3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자율 인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던 이 바이든 정부도 보다 예측이 가능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2월 그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자꾸만 높아지고 또 고용시장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연준이 0.5%포인트를 인상시켜버리는 빅샷에 대한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또 다양한 발언들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에는요,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나흘째 유지하면서 계속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숫자 자체에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는 풍토병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더라고요.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몇 주 전 방송에서 이번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3월 초 정도에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최근의 상황들과 또 미국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 속도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또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갖게 됩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CDC의 어떤 격리 지침과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된 이후에 통계 자료에 나오지 않는 잡히지 않는 확진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코로나 확진에 대한 저항도 또는 민감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 산업과 또 올 여름 어떤 여행 산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5월, 4월에 보복 소비와 소비 폭발로 여행업계가 이제 깜짝 특수를 누렸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예년보다 더 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생각보다 더 빨리 엔데믹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제 새로운 또 이런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호주의 국경 개방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주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박사님께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 정리해 보고요.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주 현지에서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